해변의 비극. 코난 도일. 일 이상한 죽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괴이한 사건은 홈즈가 은퇴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홈즈는 런던에서의 바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서섹스주의 조그만한 집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협을 한눈에 구워볼 수 있는 벼랑 위의 외딴 집에는 홈즈 외에 가정부와 꿀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사자의 갈기의 비밀을 둘러싼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홈즈의 생활은 지극히 조용하고 평온했을 것입니다. 홈즈의 집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길은 미끄럽고 험한 오솔길 하나뿐이었습니다. 프로어드 마을로 가려면 이 험한 길을 내려가서 해안을 몇 미터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1907년 7월 말이었습니다. 간밤에 폭풍이 몰아쳤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쾌한 아침에 홈즈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벼랑 위의 오솔길을 천천히 걷고 있으려니까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홈즈 씨. 뒤돌아보니 해럴드 스테커허스트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해럴드 스테커허스트는 홈즈의 집에서 7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유명한 직업훈련소 더 게이블즈의 소장이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는 20명가량의 청년이 몇 사람의 교사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작업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테커허스트는 대학 시절에 보우트 선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홈즈는 이곳에 살면서 곧 그와 친해졌는데 이젠 허물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지금 나오면 틀림없이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수영하러 가시는 길이군요. 홈즈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 추리에 당했군요. 스테커허스트는 수영복이 들어 불룩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해변에는 여기저기 후미진 곳이 있어 수영하기에 썩 좋았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하시군요. 아닙니다. 맥파하스는 나보다 한 발 먼저 갔는데요. 아마 벌써 물에 들어갔을 겁니다. 맥파하스는 직업훈련소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젊은 교사였습니다. 자세가 바르고 늘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류머티즘을 앓은 뒤에 심장병에 걸려 재능이 있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생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스포츠맨으로 심하지 않은 운동이면 무엇이든지 즐겨 했습니다. 맥파하스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영을 즐겼으므로 홈즈와 자주 이 바닷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원기왕성하군요. 예, 하지만 심장이 좋지 않으니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스테커허스트가 이렇게 말한 순간 맥파하슨이 오솔길에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보게 맥파. 스테커허스트는 맥파하슨을 부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웬일인지 맥파하슨은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된 거야? 스테커허스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맥파하슨은 두 팔을 허위적거리며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큰일이다. 스테커허스트는 50m쯤 떨어져 있는 맥파하슨에게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물론 홈즈도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맥파하슨을 안아 일으켰을 때에는 막 숨을 거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흑빛의 뺨. 스테커허스트는 맥파하슨의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정신 차려, 맥파하슨. 순간 맥파하슨의 입술이 힘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사자의 갈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자의 갈기. 홈즈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맥파하슨은 무엇이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입술을 움직였으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봐, 맥파하슨. 스테커허스트는 맥파하슨의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맥파하슨은 몸을 조금 일으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신용하더니 이내 머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죽었군. 스테커허스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별안간 이상한 사건에 휘말린 홈즈와 스테커허스트는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곧 정신을 가다듬고 멍청해 있는 스테커허스트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맥파하슨은 셔츠도 입지 않고 바지 위에 바바리 코트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끈도 매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깨에만 걸친 바바리 코트가 넘어지는 바람에 벗겨져서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등을 본 순간 홈즈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맥파하슨의 등에는 마치 지렁이처럼
검붉게 부르튼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당했을까요? 부드러운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데. 스테커스트가 다가와 상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어깨에서 옆구리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상처는 없었으나 턱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아래 집술을 물어뜯은 모양이었습니다. 가엾게도 홈즈는 무참한 주검을 눈앞에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잠시 시체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홈즈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바람에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결에 왔는지 아이언 머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머독은 몹시 놀랐는지 입술을 심하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머독은 직업훈련소의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깡마른 사나이로 말수가 적고 남과 사귀기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늘 어려운 고등수학에만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괴팍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맥파슨이 기르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댄다고 몹시 화를 내며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온화한 스테커허스트 소장도 이때만은 참을 수 없었던지 머독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력면에서는 아주 우수했으므로 결국 스테커허스트 소장이 참았습니다. 강아지 사건에 얽힌 일도 있었으므로 맥파슨과는 사이가 좋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료 교사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자 머독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원기왕성하던 맥파슨 선생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제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홈즈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먼저 스테커허스트 소장이 물었습니다. 자넨 아까 맥파슨 선생과 함께 수영하러 가지 않았었나? 머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만 늦잠을 잤기 때문에 이제 막 나오는 길입니다. 그보다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하며 그는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프로어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독은 맹렬한 기세로 프로어드 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젖지 않은 수건. 홈즈는 부근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스테커허스트는 아직도 얼떨떨한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하고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홈즈가 맨 먼저 한 일은 해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멀리 프로어드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너 명 눈에 띌 뿐 해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테커허스트 씨, 시체를 부탁합니다. 홈즈는 멍청이 서 있는 스테커허스트에게 이렇게 말하고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길에는 똑같은 발자국이 오르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이 휘몰아친 뒤이니 오늘 아침엔 맥파슨 이외에 이 비탈길을 지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손바닥을 펴서 땅을 짚은 자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비탈길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맥파슨이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쓰러진 게로군. 그 밖에도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이 둥글게 팬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다 내려가 보니 수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맥파슨은 그 옆에서 옷을 벗었는지 바위 위에 얌전히 접힌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 수건을 만져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맥파슨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나? 수건이 이렇게 접힌 채 물에 젖지도 않았으니. 홈즈는 그 일대의 자갈밭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자갈이 드문드문 뒹굴고 있는 모래땅에 맥파슨의 운동화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맨발 자국도 나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이걸 보면 물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수건을 보니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고. 홈즈는 여태껏 부딪혀본 일이 없는 괴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맥파슨이 바닷가에 내려간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테커허스트가 곧 뒤쫓아왔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맥파슨은 수영을 하기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맨발 자국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은 품은 흐트러졌으며 신발끈도 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지렁이가 기어다닌 것처럼 부르트게한 심한 매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맥파하스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디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벼랑 위까지 달아나다가 끝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것입니다. 누구일까? 이처럼 참혹한 짓을 한 자가. 홈즈는 다시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벼랑 밑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수평선 위에 막 솟은 태양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고기잡이 배가 이 세척 떠 있었습니다. 범인은 저 어선의 어부란 말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조사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밖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홈즈는 다시 맥파슨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체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스테커허스트도 물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언 머독이 순경인 앤더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붉은 콧수염을 기른 앤더슨은 겉으로는 미련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착하고 마음이 좋은 사나이입니다. 홈즈와 스테커허스트는 맥파슨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앤더슨 순경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앤더슨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열심히 뭐라고 적더니 홈즈를 슬쩍 옆으로 불러냈습니다. 홈즈 씨,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에게는 너무 벅찬 사건입니다. 잘못하다간 또 루이스 경감에게 얼차례를 받겠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들어드리죠. 앤더슨 순경은 이제 살았다는 듯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글쎄요. 곧 루이스 경감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리고 의사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는 현장을 이 상태대로 유지시켜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구경꾼을 멀리 쫓아 발자국을 함부로 찍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앤더슨 순경은 즉각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홈즈는 시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바바리 코트의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손수건과 주머니 칼, 명함 지갑뿐이었습니다. 명함 지갑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글씨로 저도 가겠으니 당신도 꼭 오세요. 모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각이나 장소는 알 수 없었지만 데이트 약속인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그것을 앤더슨 순경에게 보이고 다시 본래대로 명함 지갑에 꽂아 다른 것과 함께 바바리 코트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만 실례합니다. 아직 아침 식사 전이라서 해변이나 어선을 자세히 조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홈즈는 이런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이 시간쯤 지났을 때 스테커허스트가 홈즈를 찾아왔습니다. 아까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맥파슨의 시체는 훈련소로 옮겼습니다. 곧 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스테커허스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벼랑 아래의 작은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맥파슨의 책상 서랍을 조사해 보았더니 프로어드 마을의 모드 벨람이라는 아가씨에게서 온 편지가 몇 장 나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군요. 그러니까 시체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명함 지갑 속에 종이 쪽지를 쓴 여자는 그 모드 벨람이란 아가씨이군요. 홈즈의 말에 스테커허스트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편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꽤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여느 때 같으면 맥파슨 선생과 함께 수영을 가던 학생들이 오늘 아침엔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으니 웬일일까요? 그러자 스테커허스트는 망설이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따라가지 않은 것은 정말 우연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스테커허스트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언 머독이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대수 공부를 한다고. 그 순간 홈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러자 스테커허스트는 당황하여 얼른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머독은 그 때문에 몹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습니까? 한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사교성이 없는 머독으로서는 드물게 맥파슨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홈즈는 그래도 미심쩍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맥파슨의 개를 머독이 집어던져 두 사람 사이가 몹시 나빠졌다고 들었는데 그 일은 벌써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감정의 찌꺼기는 남아있겠지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화해를 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럼 이번엔 여자에 관한 건데 당신은 모드라는 아가씨를 알고 계십니까? 스테커허스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이 근방에서 그 아가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미인이니까요. 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군요. 게다가 마음씨도 매우 곱고 상냥한 아가씨죠. 맥파슨의 마음이 끌린 것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편지까지 주고받는 사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집 아가씨지요? 프로어드 마을에 사는 톰 벨라미의 딸입니다. 톰 벨라미는 원래 가난한 어부였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은 재산을 상당히 모은 것 같습니다. 아들 윌리엄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죠. 홈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프로어드에 가서 모드 양을 만나봅시다. 스테커허스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만나러 갈 구실이 없지 않습니까? 구실 같은 건 어떻게든 붙일 수 있습니다. 한시바삐 범인을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맥파슨이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홈즈의 단정적인 말에 스테커허스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그렇게 매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맥파슨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숫자가 빤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잡듯 조사에 나가면 반드시 동기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동기를 알면 쉽게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홈즈는 다시 한번 스테커허스트를 재촉했습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